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하나 더 할 거예요. 얘는 이제 지우도록 하고, 얘를 가지고 좀 볼 건데,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객체는 총 몇 개예요? 3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객체가 없다? 2개? 자, U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2개예요. 아까 전에 중괄호로 만드는 이거는 배열 객체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용자 정의 객체는 무조건 U가 나와야 객체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객체가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력값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얘는 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정수형이 4개, 실수형 2개, 그 다음에 문자형 하나, 그 다음 논리형 1개 있죠. 그쵸? 자, 얘네들은요, 이거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객체랑 조금 떨어진 얘기긴 한데, 얘는 여기서 보는 게 맞아요. 여기 지금 기본 자료형 타입 인트 스트링은 기본 자료형 아니고 인트 더블 2개 있으니까 나머지를 한번 적어보죠. 인트 있고 롱, 그 다음에 플롯 더블 있고 캐릭터 ABCD E, 그 다음에 불린 EF. 그럼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는 다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각각 다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이름대로 두고, 여기는 나이, 이러면 인트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바이트, 바이트가 아니지, A, B, 그 다음에 인트니까 나이, 롱, C, 그리고 플롯, D, 더블이니까 키, 그 다음에 캐릭터 E, 분리 F. 이러면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분리, 이렇게 8가지 기본 자료형 타입의 변수들을 출력해보는 상황이에요. 이름은 얘는 스트링인데 참조형 타입이었죠? 자, 이 결과 어때요? 뭐 일단 이름은 아까 전에 봤다시피 널이라고 하는 데가 나왔고, 그 다음 뭐 0, 0, 0, 0, 그 다음 0.0, 0.0,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나왔고 false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변수들의 데이터 타입은요, 타입마다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디폴트 뜻이 뭐예요?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값.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는데 지금 얘네들은 다 변수가 선언된 거죠. 초기화한 적이 있나요? 여기서는 일단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철수 A라는 변수한테 연결되어 있는 이 철수 객체는 여기서 이름, 나이, 키에 대해서 초기화를 했거든요. 근데 철수 B랑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뭐 값을 넣어준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지금 선언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변수를 선언했는데 초기화를 하지 않았다? 그럼 해당 변수한테는 디폴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디폴트 값이 간단하게 정수형은 0이고요. 실수형은 0.0이에요. 그리고 논리형은 false예요. 그리고 캐릭터는 공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백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스트링은 널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죠. 자, 이 널은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묘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밑에 있는 거 얘는 그냥 무시하시고 널과 0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긴 지금 0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걸로 생각해도 됩니다. 요즘 전에 캐릭터 타입의 기본값이었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공백.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0 말고. 자, 널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백은 데이터는 있는데 값이 없는 거예요. 그림 보면 휴지 두루마리 심지는 있는데 휴지가 없죠. 얘는 심지조차 없는 거예요. 널과 공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어를 다룰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건데, 기본 자료형 8가지에는 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값에. 근데 스트링은 나왔죠? 자, 모든 참조형 타입들은 기본값이 널이에요. 우리가 어제 써봤던 스캐너 타입이 존재하죠. 근데 얘는 기본 자료형 8가지 아니죠. 얘도 기본값은 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철수, 이 객체도 기본값은 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변수는요, 철수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거 넣으면 얘 뭐라고 하거든요. 왜 뭐라고 하는지 마우스를 올려보면 타입 미스매치예요. 스트링, 문자열은 철수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철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는데 문자열이 그냥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얘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철수 객체 안에 있는 문자열 변수는 괜찮아요. 근데 철수 데이터 타입인 이 철수 B라는 애한테 문자열이 그냥 직접 들어가려고 한다.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0 같은 거. 얘도 안 됩니다. 얘는 int2 철수라고 해요. 정수는 철수가 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얘는 돼요. 얘는 뭐라 안 하죠. 널이 모든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널은 아예 없다, 데이터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B라고 하는 애한테 철수 B 변수를 불러내서 리모컨에 있는 이름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름 공간에 접근해서 값을 꺼내와 라고 했는데, 얘가 널이라고 하는 값을 뱉은 이유는 이 이름이라는 공간 안에는 아무런 값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 코드,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를 제가 그림으로 아까 했던 거 옆에다가 표현을 좀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 얘를 좀 옮겨야겠다. 근데 이미 늦었나? 그러면 자, 일단은 지금 이 코드에서 보이는 객체가 총 2개죠. 그리고 이 객체 2개는 둘 다 각각 다른 변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 철수 A 변수는 이 상황이고요. 철수 B 객체가 만들어진 상태는 이 상황이에요.
똑같은 철수라는 클래스를 보고 같은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찍어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양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리모컨이 가지는 이름 둘 다 디스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변수들, 공간 뚫려있는 것도 동일하겠죠. 같은 설계도니까. 근데 지금 철수 A라는 변수를 불러내서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이름 나이 키에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해봤지만 리모컨을 눌러서 접근해서 값 넣고 눌러서 접근해서 값 넣고 눌러서 접근해서 값을 넣어놓은 상태. 철수 A가 연결되어 있는 이 철수 객체는 값이 들어있죠. 근데 철수 B는요.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했는데 얘한테는 불러내가지고 공간에 접근해서 뭐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찍어봤더니 얘는 값이 안 나와요. 널이에요. 기본값이 나와요. 안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건 똑같은 설계도로 객체를 여러 개 찍었지만 이 객체들은 얘랑 지금 얘랑 얘는 연관성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서로 존재 자체도 모르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서로 아무것도 몰라요. 거의 그냥 우리 현실로 생각해보면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그냥 뭐 김씨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공유하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른 객체니까. 객체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나중에 추가적인 개념을 하나 배우시게 되면은 얘네들끼리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얘네들은 그냥 완전 생판 남이에요. 연관성이 1도 없어요. 얘가 만약에 내 나이를 얘한테 주고 싶어. 객체가 얘한테 못 줘요.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을 타고 가서 넘겨줘야 돼요. 그냥 직접 객체가 객체한테 불가능. 안 됩니다. 완전 생판 남이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설계도로 찍어낸 동일한 객체여도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 다른 설계도로 찍어낸 다른 객체들은 더더욱 연관이 없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공유를 하고 있었다면 여기 이름을 찍었을 때 김철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객체를 찍어내는 순간 다른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서로의 객체들은 그냥 남. 끝. 그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건 가능해요. 얘가 이제 전역 변수잖아요. 변수는 초기화를 할 수 있죠. 너무 이름이 있는 이름이네.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러면 얘 뭐 나올까요? 얘 박철수 나와요. 왜냐면 이 변수라는 공간에 접근해서 그 값 좀 가져와봐 한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철수 설계도 안에 이름이라는 공간 안에 박철수라는 값이 들어있었대요. 그럼 그걸 보고 만들 거잖아요. 객체를. 그럼 그 만들어진 객체의 이름이라는 공간 안에 뭐가 들어있다? 박철수가 이미 들어있는 상태. 객체를 만들자마자 이미 값을 가지고 태어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준 적이 없지만 출력하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는 뭐 나올까요? 지금 여기 A입니다. A. 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얘는 김철수가 나와요. 왜 김철수가 나와요? 여기서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는 이름에 박철수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름 공간에 접근한 다음에 값을 재할당하게 된 거죠. 박철수 너 나와봐. 김철수 들어가야 돼. 박철수 어디 갔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철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박철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전역 변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초기화를 하는 과정 안 합니다.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안 해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형태를 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긴 할 건데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거예요. 전역 변수한테 직접 초기화하는 거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경우 딱 하나 있어요.
자바에는 변수 중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변수 타입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보여드릴까요? 파이널 스트링 카스트. 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수의 모양이 데이터 타입 그리고 변수명 그럼 선언이죠. 근데 그 앞에 파이널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지금 에러가 나고 있어요. 빨간 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은 뉘앙스만 알면 돼요. 자, 파이널 변수 테스트는 무조건 초기화를 해서 써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이널이라는 건 뭐냐? 상수의 개념인데, 제가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라 그랬죠. 근데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상수 파이널로 만든 변수를 한번 초기화하면 다른 곳에서 해당 변수의 값을 재할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변수는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때 필요한 값으로 언제든지 값을 바꿔가며 쓸 수 있죠. 근데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상수의 개념은 이게 한번 초기화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이 값을 바꿔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초기화했던 값 그대로밖에 못 써요. 그게 파이널입니다. 요즘에는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안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연관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냥 고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 처음에 내가 변수를 만들자마자 초기화를 무조건 해야 되고 초기화를 했으면 고정된 값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놨으면은 여기 철수 B에서 부를 수 있거든요. 테스트라고 하는 애 있죠. 얘를 가져와서 재할당을 이런 거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에러 나잖아요. 이 상수 필드 철수에 있는 테스트는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 당연히 바꿀 수 있으니까 김철수가 나오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 종류를 사용할 때 빼고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서 직접 바로 초기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있는 코드에서 객체 몇 개? 객체 몇 개예요? 2개죠. 이제 알겠죠? U가 2개밖에 없으면 2개인 거예요. 그죠? 객체 2개예요. 변수는 몇 개예요? 여기서 잠깐만, 변수는 몇 개라기보다는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는 몇 개예요? 리모컨 들고 있는 변수. 리모컨은 얘밖에 안 들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 변수를 호출했을 뿐인 거고, 이게 변수 자체는 하나죠. 철수 A라고 하는 변수 하나만 리모컨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 객체는 리모컨을 넘겨준 변수가 없네요. 그쵸?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까 이 상태에서 얘만 사라지면 돼요. 어떻게 깔끔하게 옮길까? 자,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코드가 이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로 만들어진 철수 객체는 그 리모컨 변수한테 리모컨을 줬어요. 근데 얘 두 번째 만들어진 철수 객체는 리모컨을 연결한 변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 철수 객체한테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변수들 있죠. 공간들. 이런 공간들. 얘네들한테 값을 넣을 수 있을까요? 얘네들한테 값을 넣을 수 있을까요? 자,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있어요가 아니라 있긴 해요. 뭔가 조건이 붙겠죠. 값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넣냐면 똑같아요. 점 찍으면 돼요. 리모컨 누르면 돼요. 왜냐? 얘도 리모컨 갖고 있잖아요. 디스라고 하는 본인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아요. 얘를 눌러서 여기에 접근해서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점 찍고 이름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얘한테 값을 넣었어요. 뭐 박철수. 자, 그럼 여기 이제 눌러서 여기 들어와서 박철수를 눌렀어요. 이 상태에서 이 박철수라는 값을 출력해낼 수 있을까요? 자, 출력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값을 넣으면 그대로 가져와서 출력을 해야 되죠. 그렇다라는 건 이렇게 가져와서 출력을 해야 돼요. 가능해요? 이거 박철수 나와요? 얘는 널이죠. new 객체 하나 더 만들었네요. 이 친구를 방금 전에 만들어서 박철수라는 값을 넣었어요. 이 친구를 갖고 있는 이 박철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똑같이 써봤더니 new가 나왔네요. 그럼 객체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한테는 설계도 보고 만드니까 공간만 있고 값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있긴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값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 눌러서 접근해서 값을 넣고 나면 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출력도 안 되고 다른 애한테 값을 넣는 것도 안 되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얘 역할은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얘를 불러내는 순간 객체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럼 새로 만들어진 객체는 객체끼리 어떻다고요? 완전 생판 남. 연관성이 1도 없는 남.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걸 하는 순간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안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한 일회성이에요. 이 방식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변수에 넘기지 않는다. 그냥 그 객체 자체를 만들어서 그냥 한다. 그럼 무조건 뭘 하든 일회성. 값을 넣던 뭔가를 실행을 하던 값을 불러오려고 하던 뭐든 다 일회성. 그럼 얘는요? 얘는 그런 거 제한 없죠. 그냥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여러 번 누르면 돼요. 실제로 자, 이거 뭐 한 거예요? 철수 A 리모컨에 있는 이름 버튼을 여러 번 누른 거예요. 눌러서 계속 가져온 거죠. 가져올 때마다 출력해달라고 한 거예요. 얘는 다회성.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객체를 만들었는데 얘를 뭐 반복적으로 최소 2번 이상 써야 된다. 무조건 변수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동일한 객체한테 별다른 명령을 수행시킬 수 없다. 왜냐면 객체 그 자체만으로는 무조건 일회성이니까.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수에 값을 넣었는데 이 값을 꺼내지도 못한대요. 그럼 얘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저장하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쵸? 실제로 이렇게 일회성을 가진 이 방식을 사용할 때 변수에 값을 넣거나 변수에 있는 값을 꺼내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얘는 의미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 배우시게 될 메서드를 배우시고 나면 얘는 의미가 생깁니다. 완전한 일회성이기 때문에 얘는 예를 들어서 이 객체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거 하나만 딱 실행하고 얘는 그만 할 일이 더 이상 없어요. 그냥 한번 실행만 시켜주면 돼요.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면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변수가 의미가 있나요? 진짜 얘가 태어나는 순간 버튼 한번 딱 누르고 얘는 사라져도 돼요. 그럼 얘는 일회성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변수를 만들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 번 버튼을 누르고 사라져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 메서드를 실행시키고 이 객체가 할 일을 끝냈기 때문에 죽어도 돼 라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서드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뭐야? 얘를 좀 사용해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메서드를 배울 건데 이미 우리는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이 친구가 뭔지 잘 몰랐죠? 이제 진짜로 배워볼 겁니다. 이제 메서드를 만들 때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만들 때 꼭 지켜야 되는 문법이 있어요. 그 문법을 일단 풀로 적어드릴 거고 그 풀로 적어드린 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서고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만 딱 남겨놓을 겁니다. 일단 접근 제어자 스태틱 여부 그리고 리턴 타입 메서드명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메서드를 만들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지금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부분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스태틱이라고 하는 여부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뭐 남았어요? 리턴 타입이랑 메서드 명 남았죠. 근데 메서드 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수 이름 짓듯이 똑같이 이름 짓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고 이 리턴 타입 이것도 지금 당장은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고려를 많이 안 할 거고 일단 이것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 void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나 리턴 안 해, 리턴 없어 라는 의미예요. 이 void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허공,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허공의 이런 뜻인데 그래서 난 리턴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리턴 타입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리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뒤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형태로 메서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 뭐밖에 안 남았어요? 메서드 이름 짓는 거. 이름 짓는 거 근데 해봤다 그랬죠? 변수 이름 짓고 클래스 이름 짓고 똑같아요. 자, 이 형태로 우리가 이 클래스 안에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 부분에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넣어볼까요? 자기소개. 자, 여기에 출력문을 하나 넣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면 얘는 잠깐 주석을 걸고 이 철수 A라고 하는 애한테 점을 찍어보면요, 얘도 있거든요. 철수 타입 안에 우리가 변수 만들고 메서드도 방금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점 찍으면 다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리모컨에 버튼이 추가되는 거예요. 설계도에 버튼이 있으면 그 버튼을 기반으로 객체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쵸? 그래서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지금 이 코드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콘솔에. 얘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써오던 방식과는 살짝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여기에 나올까요? 얘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김철수입니다가 나와요. 자, 왜냐면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그림을 좀 재활용을 해볼게요. 얘는 잠깐 옆으로 가고 여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이 그림인데, 그죠? 여기에 설계도에 메서드가 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 이쪽에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이 메서드 이름이 자기소개예요. 근데 이 메서드는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애가 아니라 뭔가를 실행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안에 출력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서 이 한 줄이 뭘 의미하냐면 이 철수 A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자기소개 메서드를 찾아가요. 그리고 얘를 실행시킨 거예요. 여기에 접근한 게 아니라 실행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이런 실행, 출력문의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건 메서드는 변수랑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변수는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그 저장한 값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라는 느낌이라면 메서드는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폴더를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지 않나? 임꺽정.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상태로 좀 얘를 바꿔보자면, 이름도 바꿔볼까요? 김철수죠? 김철수, 이름이라는 변수 공간 안에 김철수 저장할 수 있죠? 가능하죠? 그리고 나이, 이 공간 안에 20이라는 나이 저장할 수 있죠? 그 다음 키, 여기에 180 아까 6.5였나? 아무튼 대충 저장할 수 있어요. 이게 변수.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exe 파일, 이거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많이 보는 거죠. 이거 뭔지 아세요? 실행 파일. 이게 이제 확장자의 플레임은 executable 파일이라고 해서 실행 파일을 의미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누르면 더블 클릭해서 얘를 열면,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을 실행하죠. 이런 메모장과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라면 얘는 실행하기 위한 용도. 이게 메서드입니다. 얘는 변수고요. 이해되실까요? 역할이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메서드 안에서도 변수를 만들거나 값을 저장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메서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지, 이 메서드 자체한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변수랑 다른 겁니다. 이건 애초에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행을 위해 태어난 애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메서드를 적어주는 이 부분을 메서드 실행문, 메서드 호출문, 혹은 함수 실행문, 함수 호출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출, 불러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애인데 얘를 불러냈어요. 그럼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실행문, 말 그대로 실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사용을 해요. 자, 메서드의 개념.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부터 하나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철수가 가지고 있는 철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완전한 일회성인 얘한테 시킨다면 아까 변수를 사용했을 때랑은 느낌이 좀 달라지죠. 이거 지금 코드 실행하면 결과 뭘로 나올까요? 그게 2번 나오겠죠. 여기서 철수 A한테 한번 시켰고, 철수 B는 아니지만 새로운 객체, 철수 객체한테 한 번 더 시켰으니까 이건 2번이 나와요. 같은 게. 그렇죠? 얘도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도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한 거고, 철수 A 변수도 리모컨 눌러서 자기소개라는 메서드를 실행한 거니까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라 뭔가를 실행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일회성일지라도 의미가 생겼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 얘가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뭐 하나 실행하고 얘 사라져도 돼.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럼 굳이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가며 그 변수를 호출해서 리모컨을 눌러가며 할 필요 없이 그냥 만들면서 실행하고 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문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진짜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문법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뭐라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사실 나중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철수는 무슨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이죠. 타입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 얘한테 바로 일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에러를 없애보면 이러면 에러 사라집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일단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일회성, 의미가 생겨버린 일회성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애매하게 끊길 것 같아서 쉬는 시간 먼저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5분에 6시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